심리 상담, 개인 상담 시리즈를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상담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상담은요, 심리 상담은 참 봉사 정신입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은 최우선 과제가 내담자를 향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참 잘 준비해서 역량을 잘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담에서 이 내담자를 우리가 상담실에 맞이할 때에 비자발성 내담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발성 내담자가 있고 비자발성 내담자가 있습니다. 자발성 내담자는 스스로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성 내담자고, 비자발성 내담자는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즉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의뢰되어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 내담자를 비자발성 내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자발성 내담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 가만히 보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동 같은 경우에, 또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 교사나 부모에 의해서 또 상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그렇죠. 그러면 이 부모가 이 내담자에게 너 상담 받아보자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비자발성 자기 그걸 엄마 선생님 그래 가겠습니다 하고 오더라도 비자발성 내담자입니다. 이 비자발성 내담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자발성인 내담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온 경우가 있고 또 혼자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비자발성 내담자를 어떻게 다루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담을 하면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협조를 얻어야 되거든요.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담자가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신뢰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자기의 고민과 걱정과 또 자기의 원함을 말로 표현해야 상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자발성 내담자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담자의 첫 관심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동 같은 경우에 첫 관심이 어린이에게 관심 두지 말고 먼저 내담자의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담에 의뢰인과 함께 왔을 때 어떻게, 첫째, 먼저 우리 이 상담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아니면 성인이라도 그렇습니다. 성인이라도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신경증, 뉴로스 쪽에 또 성격장애 쪽에 문제가 있어서 부모에 의해서 오게 된 이 비자발성 내담자에게는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자신이 상담실에 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을 설명을 듣고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유무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 부모들이 뭐 상담실에 가자, 상담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안 오니까 뭐 선생님 만나러 가자 이래 오기도 하고, 또 교수님 한 만나보자, 뭐 그냥 그 컨설팅 받기 위해, 코칭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도 경험했는데 내담자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부모나 특히 부모가 상담시 자녀의 문제를
와서 자녀가 상담받기로 원하면 먼저 부모에게 분명히 설명하도록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가 상담실에 간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야 내담자가 당황하지 않죠. 내담자가 화를 내지 않죠. 내담자가 썩은 기분이 안 들죠. 내담자가 썩은 기분이 와서 상담하면 상담이 되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는 비자발성 내담자가 의뢰인과 함께 온 경우에는 사실 상담실에 오는 줄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뢰인과 내담자가 의뢰인과 함께 상담실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앞서서도 강의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 내담자와 아동 내담자가 부모나 교사와 함께 상담을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첫째,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먼저 내담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내담자를 환영하라. 먼저 내담자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내담자의 관심을 가지고 내담자를 먼저 상담하고 그리고 상담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개인 상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상담실이 하나밖에 없다면 먼저 내담자를 상담하고 청소년 내담자를 상담하고 또 의뢰인들은 좀 바깥에 있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상담에 맞춰 난 후에 또 부모를 오게 해서 잠시 얘기하고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것은 내담자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내담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요, 이 선생님들이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게 되었을 때, 이 상담 받으러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느낌이 어떤지, here and now. 내가 지금 얘야, 엄마 민수야, 내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네가 이 상담을 받으러 오니까 지금 너 마음이 어떠냐? 너 기분이 어떠냐? 너 감정이 어떠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에 나오신 느낌도 있지만 내가 이 상담 의뢰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뭐 교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온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상담 초기 과정에서 참 중요한 것이 상담의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또 시리즈로 다음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담의 구조를 하면서 비밀 보장에 대해서 확실히 안내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담자들은 불안합니다. 특히 EAP, 기업 상담하시는 분들 있죠. 회사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상담할 때에 내가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원들은 내가 이곳에서 상담한 내용이 회사나 상사에게 보고될까봐 걱정합니다. 사실은 비밀 보장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EAP 기업 상담에서 근로자 복지 기업 상담도 보면 이 상담 센터들이 실적을 내고 업적을 내야 되니까 보고해야 되니까 그 상담 내용을 상담자에게 기록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움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상담 내용이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센터 유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청소년 내담자에게 또 성인 내담자에도 그렇고 상담의 구조화라면서 비밀 보장,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청소년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진술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는 나의 문제를 뭐라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게 됐는지, 의뢰인은 이래 말했더라도 너가 어떻게 상담을 받으러 온 것 같아? 무엇을 인해서 부모와 교사가 상담받게 한 것 같아?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청소년 내담자에게, 비자발성 내담자에게 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교사나 부모님이 의뢰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 얘 문제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고쳐주기로 원해 있습니다. 그럼 막상 상담을 해보면 내담자는 의뢰인과 다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뢰인은 이 문제와 의뢰인은 원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와는 다르게 내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와 원함이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상충됩니다. 이때 그러면 상담자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의뢰인의 관점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내담자의 관점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내담자의 관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진술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상담을 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담실에 혼자 온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실에 혼자 온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오래된 정보를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실 함께 왔을 때도 내담자에게 얘야, 너의 부모님이 또 너의 선생님이 이런 문제로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 이렇게 오래된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함께 온 경우에도 그렇고 혼자 왔을 때도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 오래된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느낌과 그의 감정을 탐색하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느껴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된 내용보다는 내담자의 문제와 관심에 더 초점 둬라. 상충되었을 때 초점 둬라. 그리고 내담자가 말하는 그 문제와 자신의 문제와 내담자가 말하는 자신의 상담을 통한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거기에 초점을 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담실에 오는 것이 하나의 처벌의 과정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중심은 내담자에게 둬야 됩니다. 내담자가 이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담자가 이 처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표현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곧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 법원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처벌로 폭력에 의해서 상담받으러 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횡의자들과 피해자들 집단 상담해 주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행위자들은 처벌에 의해서 한 6개월 정도 이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이 이 처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똑같이 이 상담에 대한 구조화와 함께 비밀 보장에 대해서 안내해 줘야 됩니다. 이 상담 초기에. 그래야 내담자는 마음에 이 평안함을 누리게 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게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비자발성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어린이과 함께 온 경우와 혼자 온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으로 강의해 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이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담자에게 관심을 두어라. 내담자의 관점을 중요시하라. 내담자의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라. 이것이 비자발성 내담자를 다루는 효과적인 상담 기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희의 이 심리 상담, 이 개인 상담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또 좋고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